시리즈로 밥 하나 반찬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밥은 굉장히 많이 해 먹어요, 그쵸? 그런데 퀸의 밥을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빠르고 맛있는 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요리는 퀸이 하는 그냥 흰 쌀밥,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지리 멸치를 가지고 이용해서 멸치 볶음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밥을 올려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밥이 좀 어렵다, 기준이 어렵잖아요. 밥솥, 전기밥솥을 보통은 밥을 할 때 많이 쓰시는데, 전기밥솥 안에는 계량컵이 있어요. 근데 저희 퀸이 할 때는 계량컵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스투포트 안에 있는 다기능 용기, 요걸 가지고 저는 기준 양을 재었거든요. 마른 쌀 기준으로 해서 쌀을 여기에다가 4개 이렇게 해서 4개를 해가지고 채반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씻어서 30분을 불린 다음에 건질 때 이렇게 채반에 건지시면 되고요. 저는 다기능 용기 이렇게 4개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밥 물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1대1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조금 묵은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1대 1.2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4컵을 했기 때문에 다기능 용기로 4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1대1로 비율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왜 밥을 할 때 불려놓은 쌀을 기준으로 몇 컵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쌀이 불려졌을 때는 굉장히 기준 양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대충, 가장 어려운 말이잖아요. 대충 하게 되면은 밥이 어느 정도 눈금이 될 것이다 해서 되는데, 처음 밥을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기능 용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좋고요. 저는 여기에 저희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식이섬유 보이시죠? 이 식이섬유를 넣어가지고 현미밥처럼 드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식이섬유를 넣어서 위에 그냥 이렇게 슝슝슝 뿌려줍니다. 그리고요, 수용성 식이섬유, 제가 넣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수용성 식이섬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화이버비츠 있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화이버비츠를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 안 저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현미밥을 드실 수 있도록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밥이 햅쌀은 괜찮은데 묵은 쌀에 냄새가 난다 이러실 경우에는요, 나는 좀 윤기 나는 밥을 원한다 그러시면 요거 보이시죠? 다시마 한 팩 이렇게 올려주시면 밥이 맛있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다시마는 올리지 않고 그냥 흰 쌀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덕션 안녕하세요. 7단으로 8, 9, 8, 7단으로 해서 시작을 일단 누를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 설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안에서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이스처 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가 그때 온도를 낮출 거예요. 저희가 보통 쌀을 씻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씻으시나요? 제일 첫 번째 수돗물에 씻으시죠. 수돗물에 씻게 되면은 수돗물에 있는 염소와 쌀에 있는 비타민, 그러니까 B1이 만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쌀을 씻을 때, 마른 쌀을 씻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정수물에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밥을 할 때 보세요. 밥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가요? 쌀이랑 물밖에 없죠. 그래서 쌀도 중요하지만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 반드시 뭘로 한다? 정수물. 보통 보시면 수돗물에 씻으시고요, 나중에 정수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 마른 거, 미역이라든가 이런 거 불릴 때는요, 항상 마른 거를 불릴 때는 정수물, 저희 이스프링 물로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밥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수돗물을 먼저 쌀을 씻게 되면은 염소밥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염소밥 드시고 싶지 않죠? 이스프링에 미네랄이 살아있는 맛있는 밥 드세요. 그리고 인덕션 기능에 보시면은요, 저희 메뉴 기능에 보면은 백미랑 잡곡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미 밥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백미밥에 그 메뉴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15분 만에 모이스처 실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15분 만에 빨리 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밥이 끓을 동안 저희 여기
밥은요 3중으로 해요. 저희 3중에는 삼중 스테인레스에는 수분 요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3중 안에는 알루미늄이 들어있어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밥이 맛있게 골고루 잘 익고요. 제가 지금 요리를 할 지리 멸치는 멸치 볶음은요 통 7중에다가 할 거예요. 자, 여기 통 7중 요리 멸치 볶음 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 웍이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멸치를 볶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리 멸치를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냥 멸치를 넣고요. 아무것도 두르지 마시고요. 일단은 멸치를 사시면은요 이렇게 걸러서 체에 걸러서 밑에 있는 불순물은 걸러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멸치를 그냥 센 불에 그냥 일단 먼저 볶아주세요. 일단 먼저 볶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제일 센 12단, 저희 인덕션 12단이 있잖아요, 그죠? 12단에서 얘를 이렇게 볶아주세요. 볶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제가 여기서 볶을 동안 제가 재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견과류 보이시죠? 새로 나온 엠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새로 나온 그냥 드셔도 좋지만 아주 좋은 영양 가득한 오늘도 베리굿 너츠 제가 2봉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포도 씨유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메이 양조 간장, 그리고요 보통 올리고당을 많이 쓰시잖아요. 올리고당을 쓰시게 되면은 멸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팁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멸치가 볶아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스칠 현상이 이렇게 뺑글로 돌아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안에서 끓고 있구나 보시고요.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온도를 3단으로 낮추시고요. 시간을 15분 3단으로 낮추시고 몇 분요? 15분 설정하시면 얘가 들썩들썩 거리죠. 그래서 저는 압력밥솥을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 이렇게 저희 행주가 있어요. 이렇게 덮으셔도 되고요. 저는 압력밥솥을 해먹기 위해서 저희 퀸 있죠, 그죠? 퀸을 이렇게 올리시면 압력밥솥에 밥을 한 것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어때요? 들썩들썩거리지 않고 3단으로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스팀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꽉 잡아주기 때문에 밥을 압력밥솥처럼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무거운 걸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퀸 111만원 세트 사시면 여기에 가장 작은 소스팬이 선물로 들어있잖아요. 2인 가족이나 이렇게 밥을 남기지 않고 먹고 싶다 이러면은요, 여기에다가 해서 드시면은요, 그냥 여기 바로 한 끼로 드시고요, 설거지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스테인리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저희 집은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인덕션에 올려서 보온 기능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드시면은요, 따뜻한 밥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밥이 되는 동안 제가 멸치를 이제 어느 정도 지리 멸치가 볶아진 것 같거든요. 여기 김이 나죠, 그죠? 얘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볶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멸치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죠. 볶아졌어요. 그러면 여기 저희 오늘도 베리군 너츠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거는 그냥 드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익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저희 포도씨유 보이시죠? 네, 포도씨유 해서 이렇게 둘러주세요. 포도씨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시면 포도씨유를 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많이 넣는 것 같죠? 조금 나오기 때문에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씨유가 들어가면 맛있게 볶아지는 소리가 또 들리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그냥 기름 없이 볶았는 거는 불순물 날리기 위해서 했는 거고요. 포도씨유를 넣고 포도씨유가 발연점이 높아요. 그래서 포도씨유를 넣고 다시 멸치를 졸이게 되면은 맛있게 볶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멸치 자체에 짠맛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그냥 올리고당만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나는 약간의 좀 색깔을 입히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저희 간장이랑 올리고당이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볶음용으로 지리멸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지리멸치보다가 약간 조금 더 크기가 큰 멸치가 있어요. 그거도 멸치를 넣고, 뭐, 꽈리고추를 넣고 볶아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멸치와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것은 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운 고추를 썰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거 어느 정도 볶아졌죠, 그죠? 그러면 불을 낮출게요. 온도를 낮추어가지고, 자, 여기에 저희 간장, 저희 양조간장 보이시죠? 볶음 정말 맛있거든요. 양조간장 한 스푼. 자, 멸치는요 한 200g 정도 됩니다. 온도 높은 상태에서 간장을 넣게 되면 간장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여기 올리고당 1대3 정도가 좋거든요. 하나. 나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나는 좀 단맛을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팁! 짜잔! 올리고당만 하게 되면 많이 굳어지게 돼서 무슨 과자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죠? 요거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마요네즈 보세요. 조금만 넣었어요. 많이 안 넣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멸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야, 맛있겠다. 건강한 멸치다, 그죠? 아이들은 매운 고추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견과류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잘게 부셔가지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크기가 크면 한 반 정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리 멸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안 타죠? 온도 높은 불에서 아까 전에 멸치 볶았던 그 불에서 올리고당이랑 간장을 넣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타게 돼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셔가지고 살짝 이제 끄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리 멸치가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어때요? 맛있겠죠? 흰 밥에 김 싸서 지리 멸치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었고, 이제 옆에 밥이 이제 5분 남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3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설정한 요리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제 밥이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은 3단에 13분 정도 해서 뜸을 2분 정도 들여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 있죠. 7중 후라이팬에 하게 되면은 걔는 4단에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하게 되면은 밑에 누룽지처럼 되어서 밥을 맛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했기 때문에 뜸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정도 두고 난 좀 뜸 더 들였는 걸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 2분 정도 더 뜸을 들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다가요, 좀 한참 있다가 열면 얘가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얘를 가열을 해서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열리거든요. 이게 압력밥솥처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압을 딱 가하게 되면 스팀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그쵸? 그래서 자, 이야, 밥이 정말 맛있게 되었지. 한번 보실래요? 자, 밥이 한 숟가락
드실래요? 진짜 맛있겠죠. 밥이 고슬고슬하게. 압력밥솥에 밥을 해도 되지만 압력밥솥은요, 밥 아래 압력을 작게 해버려서요, 밥 공기에 밥이 훨씬 더 많이 담기게 한다고 그래요. 보세요. 밑에 하나도 누룽지 없이 밥 정말 잘 됐죠. 이렇게 해서 4인 가족 드시기에 딱 알맞는 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 퀸의 흰 쌀밥과 멸치를 가지고 맛있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